네, 안녕하세요. 파충입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잠깐 방송을 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편세상 광진 그랜드 파크가 미분양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미분양이 났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고 그저께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갖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서 이제 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네,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 상승을 떠나서 입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입지 경쟁률도 다르고 상품 경쟁도 다른 상태에서 이것들이 과연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메리트가 있었던 상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좀 애매했다는 것들이 아마 이번에 미분양이 났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억측이고요. 그냥 이 단지만 갖고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를 이렇게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 단지에서 뭐 투자든 실거주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뭐 그냥 뭐 이걸 왜 꼼꼼히 분석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광진구에서 제일 비싼 구이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 아파트죠.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죠. 2018년 9월달 입주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평당 3,187만 원 정도고요. 일단 레미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에도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을 텐데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이동이에요, 레미안이에요. 레미안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구이동이라는 프리미엄보다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지명을 내세웠을 때 아주 인기 있는 입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 입지도 아니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초등학교가 있고 초품은 아니지만 초등학교가 있고 그 정도네요. 그리고 어린이대공 가까이 있고 뭐이 건국대학 가까이 있고 이 정도 위치잖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3,1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예, 3,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했던 요 단지죠. 청약이 지금 마감됐다고 하는 어떤 단지냐면 이편한산 광진 그랜드 파크죠. 22년도 1월 입주입니다. 브랜드도 뭐 레미안보단 조금 인기가 덜하겠지만 일군 브랜드 맞고요. 그다음에 대림산업이고요. 한국자산신탁, 시행사가 한국자산신탁이 MDM거든요. 그래서 이제 MDM에서 시행을 했고요. 뭐 시행사 시공사 빵빵하고요. 문제는 분양가가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통틀어서 광진구 통틀어서 거의 제일 비싼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 있는 거 빼고는 그래서 좀 비싸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미분양이 났는데 한번 청약 결과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32평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다평에 분양이 됐고요. 여기 42평형, 44평형 같은 경우만 지금 0.5대1, 0.3대1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제 18년 동안, 네, 한국에서 18년 동안 이것만 분석을 했잖아요.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이 정도 분양이면 걱정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걱정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빵 프로가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당장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도금을 내게 되면은 생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주할 때쯤에, 잔금이랑 이것들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게 확실한데, 실거주든 뭐 투자든, 살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은 작은 수치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광진구나 구이동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으려고 이렇게 분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요, 이제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빨리 분양하고 털고 딴 데 가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게 자금력이 좀 충분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거의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할인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예,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아마 MDN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여력이 충분할 테니까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감재를 굉장히 올릴 거예요.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단지랑 다른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고급스럽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그 청약 미분양 가지고 서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입지가 인기 입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입지를 필요로 한 사람들만 오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볼까요? 이게 730세대 중에서 730세대 분양이 일반 분양분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지가 원래 재건축 재개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730세대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2022년까지 모집하겠다는 것들이고요. 뭐 특별히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좀 22년 전에는 다 분양이 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네요. 입지가 나쁜 것처럼 보여도 일단 공원이 가깝고요. 네, 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대학교 교수님들도 올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730세나 분양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 990만이 가서 분양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딱 730명만 찾아오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 전략을 이렇게 짠 것은 아닌가 싶고요. 대림산업입니다. 예, 제가 한참 분양 조사를 많이 수요 조사를 많이 했던 시공사였었는데 제가 갤럽에서 더 리서치 그룹으로 이제 나와서 대림하고는 수요 조사를 딱 2번 했나요? 네,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 큰 의미를 너무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